안녕하세요, 모아쌤입니다. 오늘은 교사와 부모가 영유아를 훈육할 때 웃는 친구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구독자 중 한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지금 영화반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 중에 한 영아가 물건을 던졌대요. 그래서 그 물건을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아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그 행동을 또 반복을 했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저의 방법은요, 아동 심리학자가 이렇게 하세요 했던 방법도 아니고요, 그 저명 교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했던 방법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했던 저의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래요. 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훈육의 의미는요, 넓은 의미의 훈육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주의를 주거나 도와주는 그런 훈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훈육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아와 유아를 조금 분리시켜서 다르게 반응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웃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아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망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을 만만하게 봐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그 상황을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화가 난다던가, 아니면 얘가 나를 만만하게 보나? 나를 무시하나? 나를 우습게 생각하나?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가 어쩌면 그 상황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선생님 말 듣기 싫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아인 경우에는요, 아이가 웃어도 그냥 그 웃는 얼굴 무시하시고 내 할 일, 내 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어떻게 영아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영아들은 아직 그 언어 발달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막 되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상호작용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굳이 명명을 하자면 감각을 이용한 영아와의 상호작용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최대한 감각적인 정보를 주면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간결하고 단호하게, 또 같은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지도를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건을 던지는 영아의 경우, 그 사건이 딱 발생하자마자 그 즉시 그 교사의 얼굴은 엄하게 하시고 웃음기를 싹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주워 들으세요. 지금 선생님은 너와 네가 던진 이 물건과 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그런 시각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청각적으로는 단호하고 낮고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할 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훈육을 했을 때는 촉각적인 감각은 조금 사용하는 것을 조금 자제 부탁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교사가 좀 짜증이 나 있거나 화가 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아이를 잡는다던가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손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말로만 훈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의 욕구를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가 왜 장난감 던지는 행동을 했는가? 던지는 행위가 재밌는가? 아니면 뭔가 화가 나서 그 화남의 표현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던지는 게 재밌어요. 그럼 뭘로 대안을 찾아주시겠어요? 그러면 던질 수 있는 물건, 공? 이런 것들로 넓은 공간에서 던지면서 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만약에 화가 나서 던져요. 그러면 그 화난 감정, 짜증나는 감정을 얼른 이해를 해주면서 그걸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이제 그와 정반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포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반대의 행동이 일어났을 때 포착을 해주셔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던지는 아이가 장난감을 잘 들고 놀고 있어요. 그럼 그때 빨리 포착을 해주셔서 어머머, 누구누구가 장난감을 안 던지고 잘 놀고 있네, 잘 가지고 놀고 있네, 어머나 하면서 뽀뽀도 해주시고 안아도 주시면서 웃는 얼굴로 밝은 톤으로 좋은 스킨십을 해주시면
해보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교사와 영화 간의 그 사랑도 싹틀 뿐 아니라 그 행동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아들 만 3, 4세, 5세 이 친구들이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웃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웃는 것은 예절 바르지 못한 행동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걸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웃지 않고 진지하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웃는 행동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더 버릇없는 행동, 뭐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게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선생님한테 힘겨루기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를 낸다던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니까 멈추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아까 얘기했지? 그런 행동은 예의 바르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너가 아직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가 될 때까지 선생님이 기다릴게. 너가 준비가 됐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줘 하면서 그 아이를 옆에다 두고 이제 선생님은 뭐 다른 친구들과 뭐 수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 할 일을 하는 거죠. 아이에 따라서는 선생님 준비됐어요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는 다시 그래 하면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말을 먼저 해오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누구야 준비됐니? 웃지 않고 예절 바르게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준비가 됐니? 하고 물어보신 후에 준비가 됐어요 하면 그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선생님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것을 다음번에 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뭔가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웃는다던가 선생님께서 기다린다고 했으면 기다리셨다가 아이가 준비를 하면 꼭 이야기를 잊지 말고 하셔야지 다음에도 계속 효과적으로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